5월 3일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을 돌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아직 원달러 환율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저의 지난 영상들을 다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의 영상들을 다 보셨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말 미국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3.2% GDP 상승률을 보여줬고 한국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0.3% GDP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GDP와 관련지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인을 분석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고 이를 긴급하게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서브프라임 이후 이번 분기를 제외하고 한국의 GDP가 하락한 적이 있었을까요? 바로 2017년 4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2% 하락하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GDP는 분기 마감 이후 한 달 이내로 발표되니 2017년 4분기 GDP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018년 1월쯤 원달러 환율을 살펴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시에는 역대 최저치의 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달러당 1,100원을 넘지 못하고 있죠. 당시 미국 달러 인덱스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국내적으로 GDP 하락이 일시적이고 다시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을 거라 봅니다. 지금과 달리 반도체 경기도 확장하는 국면이었죠. 이런 시기라면 지금도 비슷한 논리를 충분히 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정부에서 추경 예산도 편성하고 4월에 수출 지표도 개선되고 있으니 2분기 GDP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라?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급등 조짐의 차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정말 리디노미네이션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과거 18년 1월 달러 인덱스 하락장과 달리 지금의 19년 5월은 달러 인덱스 강세장입니다. 이런 영향이 기본적으로 크게 작용하였지만 저는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의 또 다른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의 원달러 환율을 천천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8년도 달러당 1,100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2018년 6월에 1,100원 위로 점핑하더니 그 이후로 한 차례도 1,1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2018년 6월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8년 7월 17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발생했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로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작년에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뉴스에는 온통 빨갱이, 북한 퍼주기 이런 댓글만 달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테크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은 최대한 배제하고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에 기반한 사실을 설명드릴 테니 조금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 중 하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경유하여 러시아산으로 둔갑된 채로 한국에 들어왔다는 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산 석탄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러시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이후 북한산 석탄과 러시아산 갈탄을 섞어서 세계 각지로 수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6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적발됐었죠. 그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대북 제재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를 내렸습니다. 유엔 제재안 따위는 한 번쯤 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유엔의 제재안은 미국의 제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년도 당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미국의 대북 제재안을 어길 시에 한국의 은행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18년 7월 전후로 상승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의 상승 영향도 컸었죠.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입니다. 즉, 북한과 거래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거래하는 놈들도 똑같이 제재하겠다는 것인데요. 만약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한국 기업과 은행들의 활동이 제재받으면 더욱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8월 10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석탄 반입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대금이 직접 지불된 것은 없다면서 단지 우리 측 수입업체 3곳과 업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관세청의 발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되는 것에 관여하였고 17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5,000톤이고 금액은 66억 상당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6억이란 돈은 어떤 식으로 지불됐을까요? 정부에서 보내지 않았다면 수입업체에서 직접 러시아 및 북한으로 보냈다는 건데 이걸 현금으로 줬을까요? 국내 은행이든 해외 은행이든 은행을 끼고 거래를 했을 거라 봅니다. 실제로 8월 발표에서 관세청은
석탄 현물을 중개 수수료로 사용해 은행 거래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한 사례를 확인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관세청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지금도 관여된 국내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두 달이 지난 10월 4일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OFAC는 김정은 명의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제재주의라는 문구를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국내 은행들이 극도의 긴장에 빠졌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북한산 석탄 반입과 같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으면 항상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10월 30일 여의도 증권가에 미국 재무부가 국내 시중은행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정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내 은행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4에서 5% 폭락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바로 금융위에서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는 해명을 보도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미국 재무부에 확인해야지 한국의 은행이 확인하다니 약간은 찜찜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딱히 추가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2018년 6월부터 1,100원대로 올라간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1,100에서 1,150 사이에서 횡보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혹시 미국이 한국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5월 4일 북한산 석탄 반입 과정에서 일부 수입업자들이 석탄 대금 203만 달러, 우리 돈 약 23억 원을 제3자에게 송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북한 혹은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곳으로 송금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그러시겠죠. 솔직히 저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방이어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수 있고 안 그래도 어려운 국내 경제는 더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댓글로 지금 달러 투자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을 많이 남깁니다. 이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달러당 1140원 이하일 때 사시지 왜 지금 사려고 하나요? 저는 개미들이 몰리는 곳에 들어가서 수익 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도 과거에 12, 13년도 미분양 났을 때 샀던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고 18년도 꼭지에 사신 분들은 울고 있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꼭지일지 바닥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1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지켜온 원칙은 개미들이 꼬이는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자입니다. 주식의 단타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달러 및 부동산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본인의 돈은 소중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